자, 오늘 12월 27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배당 양도소득 회피 물량은 다 나왔고, 내일은 아마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기관이 얼마나 파는지가 중요할 텐데,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래왔습니다. 사실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지금 제가 2020년 걸 보고 있는데요. 좀 크게 키워볼게요. 2020년 30일 날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28일 날 거래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24일 날, 28일 날, 그러니까 28일까지 매도를 해야지 양도소득 회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23일 날 3,800억이 나오고 개인 매도가 24일 날 8,000억이 나오고 28일 날 9,000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일 날 딱 배당락 벌어지니까 2조 1,000억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바꾼 털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1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도 쭉 올려서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21년 같은 경우도 30일 날까지 거래가 있었으니까 주로 이제 그 전에 24일 날 1조 1,000억 나가고 27일 날 5,400억 나가고 28일 날 2조 정도 나갑니다. 그거를 대부분 기관이 받습니다. 기관이 받고 딱 배당락이 벌어지니까 바로 개인이 1조 8천억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있던 패턴들인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덜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거래대금이 하루에 12조 8조 5천 9조 3천 8조 8천 9조 1천 이 정도 됐을 때 거래 대금이었고, 지금은 하루에 5조 9천 5조 2천 오늘 5조 7조 1천 뭐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이 던지고 기관이 받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내일 이제 기관이 전처럼 다시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배당을 받은 다음에 배당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왜 차익 실현하냐면은 배당 락이 벌어지잖아요. 내일 무조건 빠집니다. 내일 일부 배당 성향에 따라서 개파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채워지거든요. 채워질 때 기관은 일단 배당을 확보해 놨잖아요. 채워질 때 1%라도 먹고 나면은 이 배당보다 1%라도 먹고 나면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일단 프로그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개인은 양도소득 회피 물량 때문에 일단 빠졌다가 배당락이 발생한 다음에 조금 주가가 싸지잖아요. 그때 물량을 넣는 그런 흐름들이 내일 펼쳐질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은 외인도 내일 동반 매수할 가능성들도 커지고, 거기다가 기관 매도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이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현재 시점까지 보면은 미국 지구 선물도 지금 현재 나스닥 0.56%, S&P 500 0.5%, 0.5% 그리고 다우도 0.52% 상승 흐름이고, 유럽 시장도 지산타랠리 항상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배당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럽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미국도 오늘은 좀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내일 기관 매도량이 조금 덜 나왔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내일은 하락을 합니다. 지수는 무조건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당락이 있으니까요. 배당락이 있으면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일은 배당락일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빠짐. 왜냐, 지수라는 게 그 시가총액의 총합을 일정 시점, 아마 이게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87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87년인가 70 몇 년도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시가총액의 87년이라고 치죠. 시가총액 합이 예를 들어서 한 10조 된다고 치죠. 10조인데 이때 기준이 100이에요. 100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우리 시장이. 10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천억 천조가 됐다. 예를 들면은 천조가 될 리는 없겠지만 예산 200조 됐다 하면은 2020년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조 됐다. 그럼 20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수가 2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배당 락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씩 시가총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날아갔으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지수가 빠진다고 장 안 좋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는 빠지는 겁니다. 일단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수가 빠지고 그걸 얼마 채워내는지에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 매수 많이 들어올 거고 그만큼 기관들이 조금씩 받았던 거 아마 1조 예상으로 한 1조 정도 개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코스피에서만 기관도 그 정도를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들어온다, 묵지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계속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일어나주고 일어나야지 손바뀜이 일어나고 주가들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정리를 좀 하면서 매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사실 대부분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시장 대비해서 괜찮습니다.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빠진 종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0.68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한 3대1 정도 비율 그러면은 4개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코스닥도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3대1 정도기 때문에 4종목을 갖고 있으면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2개, 3개가 빠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보다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수보다 지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새해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번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고 한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줄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확진이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풀렸지만 실제 소비량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에 예전에 걸려봤기 때문에 집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소비를 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 소비는 줄 수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이는데 실제 소비가 줄어들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서 소비하는 양 자체가 크니까요. 특히 뭐 유가라든지 또 곡물이라든지 이런데 소비가 좀 줄어들고 외식이 줄어든다면은 기대감에 대비해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 지금 안 팔려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페드에서 연준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여기서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은 크게 못 가는 가운데 의외로 아시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리먼 이후에 쉬지 않고 올라가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리먼 이후에 한동안 헤맸던 시장이거든요. 보시면 이 박스피 6년의 박스피 저는 이때 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에 대한 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니케이도 사실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해놓고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소위 말해 엔저라고 하죠. 엔화의 가치를 최저한으로 낮춰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도모하려고 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돈이 끌어가지고 돈을 쓰고 하는데 실제로 성장이 이렇게 못
오죠. 그리고 환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한 측면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엔저가 끝나고 조금씩 금리를 올려주면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아시아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 23년에는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21세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지표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